고향에 오셨는데 평소에 이렇게 많이 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민폐를 끼치면 안 되겠죠? 오신 김에 장 좀 많이 봐서 가세요. 그러니까 아까 김상호 시장이 그런 얘기했는데 사실 골목 상권 살아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전에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코로나 때 경기도가 지역 카페 발행해서 주민 1인당 10만 원씩 지급했더니 동네 경제가 확 살아났죠? 지금 대통령이 전국을 다니시면서 이거 해주겠다 저거 해주겠다 약속한 게 누가 계산을 해보니까 무슨 900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900조 원 있냐 없냐 따지지 말고 전에 민주당 정권 때 문재인 정부 때 1인당 25만원씩 100만원 좀 못되게 지급한 일 있죠. 지역 카페로. 그때 코로나 그 이전보다도 훨씬 경기가 좋았죠. 몇 달 동안 그 돈 얼마든지 아십니까 여러분? 15조 원이 아니고 15조 원. 이 15조 원으로 우리나라 골목 상권, 지역 상권이 다 살았어요. 경제를 이렇게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지역 카페 예산 그거보다도 돈이 안 됩니다. 정부에서 2%만 지원해주고 지방정부가 1%씩 해서 6% 또는 8% 지원해주면 주민들이 100만원 중에 8만원, 6만원 지원받아서 골목에서만 돈을 쓰니까 돈이 팽팽 돌겠죠? 저 하남 신발백화점 주인이 신발 팔면은 그거 어디 재벌들처럼 은행에 가서 꼭꼭 재정리해 놓지 않지 않습니까?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밤에 저 족발집 가서 뭐도 사 먹고 족발집 주인은 저기 신발가게에서 신발도 사고 신발가게 주인은 막걸리도 한잔하고 그래서 골목이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경제가 사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안 그래도 돈이 남아가지고 투자할 데가 없어가지고 몇 조 원씩 수천억씩 쌓아놓은 초대기업들한테 세금 2천억, 3천억, 1조 원 깎아준다고 새로 투자를 합니까, 여러분? 그냥 은행에 예금 잔고 액수가 2자에서 3자로 늘어날 뿐입니다. 그게 경제가 사는 길이에요. 경제 망치는 길 아닙니까? 그래서 부자 감세해줘가지고 경제 좋아졌어요. 재정 부족해서 서민 지원 예산 아낀다고 지역 카페 예산 깎고 R&D 예산 깎아서 국가가 미래를 위한 투자조차도 못하게 했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자들이 전부 해외로 탈출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런 엉터리, 이런 무지한 정권, 이렇게 무능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에 무심한 정권, 무관심한 정권 한번 겪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처음입니다. 처음이잖아요.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판해주세요. 반드시 심판해서 이렇게 하면 내 쫓기겠구나 이렇게 생각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파이팅! 이재명이다. 이재명. 이쪽으로 좀 열어주세요. 파이팅! 여기 먼저 기다리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우리 앞으로 가실까요? 잠깐만. 조금 있다가. 여기 갔다가. 네, 감사합니다. 우리 조금만 더 빠르게 움직일게요. 더 빠르게 움직일게요. 자, 인사하게 해주세요. 네. 주민
추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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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표님의 하남 현장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재명! 네. 앞에 나가지만 네. 앞에 나가지만 걸려. 먼저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신장 상인 여러분을 비롯한 하남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전 지역위원장 강병덕입니다. 네, 오늘 하남에 이재명 당대표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이재명 당대표님의 현장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우리 존경하는 하남 시민 여러분, 제가 경기도지사 직무를 수행할 때 여러분 인사드린 적이 있는데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제가 표현에 좀 어려움이 많아서 아주 간략하게 기자회견을 마치고 그냥 육성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4월 10일 선거는 모든 사람이 아는 것처럼 윤석열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선출한 우리의 대리인이 과연 제 역할을 했는지를 심판하는 날입니다.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국가의 주권자인 주인인 국민은 그 대리인들을 선출하고 대리 행위를 하게 하고 그리고 평가하고 그리고 상을 주거나 벌을 줍니다. 그리고 계속 고용할 것인지 아니면 그만 중도 해지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보험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다못해 알바를 써도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중도에 그만둘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특히 주권을 위임받은 권력자들이 주권자를 존중하지 않거나 무시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폭압적 행태를 보이거나 하면 당연히 심판하고 응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민주주의의 가장 초보적 권리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4월 10일은 심판의 날이다 라는 말씀으로 제가 드릴 말씀, 기자회견에서 드릴 말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가급적이면 지역적이거나 이런 것보다는 좀 전체적인 좀 모든 국민들이 관심 가질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네, 말씀하십시오. 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면 마이크는 내려놓고 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제가 그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되겠네요.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 욕하는 게 국민의 권리 아니냐. 맞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자신을 비난했다고 그 비난한 정치인들을 비판하거나 아니면 비토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 대해서 온갖 험악한 얘기들로 비판하는 당내 인사들 많습니다. 그거 제지하면 끝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죠.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게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선을 넘느냐 안 넘느냐 하는 것인데, 저는 이 나라의 주권자인 국민을 폄훼하거나 소수자, 약자들을 예를 들면 비하하거나 이런 데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죠. 심지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인의 사고를 가지고 일본인식 발언을 하는 사람들 책임을 물어야죠. 주권자로서, 아니 주권자의 대리인으로서 자질이 없지 않습니까? 대리인인 일꾼이 주권자인 주인을 모독하면 그건 책임을 물어야죠. 맞습니다. 또 심지어 5.18은 무슨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 이미 역사적으로 밝혀지고 법률적으로 평가 규정이 끝난 일들을 다시 끄집어내서 국민들을, 그 억울한 군사 독재 정권에서 살해당한 그 수많은 국민들을 모독하는 것, 이거는 주권자의 대리인으로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문제 삼아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대리인들끼리, 정치인들끼리 서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지금 여당 대표들 저 얼마나 욕 많이 합니까? 에? 정말 제가 아유 나 이런 분들하고 대화를 해야 되나? 요즘 대화를 안 하잖아요. 말을 안 섞잖아요. 그래도 제가 거기다 책임 묻자 그럽니까? 자, 명확하게 합시다. 주권자를 모독하거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이 없는 친일 매국 발언, 이런 거는 책임을 물어야죠. 주권자의 대리인으로서 누가 더 잘하나 하는 경쟁에서 아, 저 사람은 좀 문제가 있어 라고 하는 거, 그거는 그런 거 가지고 제지하고 이러면 살겠습니까? 안 그래도 입이 틀어막혀서 못 살겠는데.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표현에 대해서 가급적 관대해집시다. 에? 이게 무슨 무서워 살겠어요? 에? 말 한마디 해가지고 혹시 꼬투리 잡히지 않을까 어떻게 살겠습니까? 에? 정말로 저는 우리 국민들이 그런 선을 다 가려준다고 봐요. 저 욕 많이 하십시오. 막 물어 뜯어도 내가 뭐라 안 그러잖아요. 막 우리는 막 물어 뜯겨도 돼. 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물어 뜯는 것도 재미 아닙니까? 아니 뭐 임금욕도 하는데 안 보는 데서는 임금욕도 안 되잖아요. 옛날에도 이 저작거리에서 그 무슨 왕을 놓고도 풍자극해도 그 안 잡아갔잖아요. 그 무슨 이런 세상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가 독재로 돌아간다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맙시다. 네. 네, 또 혹시 조용히 해주세요. 기자회견 중이어서. 네. 네. 자, 네. 네. 뭐 그 당연히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어젯밤에도 아마 당이 입장을 냈을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서울 강북을 공천에 관한 의견을 물어보셨어요. 객관적인 상황을 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이게 사실 당 대변인이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면 또 이상한 오해를 할 것 같아서 매우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그래도 있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북을이죠. 강북을 지역의 경선 그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승부는 끝났습니다. 거기에 후보는 정봉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깝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을 욕하거나 이런 거와는 관계없이 어쨌든 목함질의 피해자 또는 질의 피해자 분들에게 그분을 직접 지칭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시점도 2년씩이나 떨어져 있는 시점에서 발언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거나 국가 공무 수행 중에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 자체가 일단 문제고, 그러나 많은 세월이 지났고 당시에 사과를 해서 괜찮다고 봤지만, 그러나 또 표현상에, 사과 표현상에 또 어떤 오류가 있다고 하고 그 점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고, 또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보더라도 좀 충분히 납득되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정말로 살점을 뜯어내는 심정으로 불가피하게 저희가 공천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그 우리 이번 공천, 민주당의 공천은 사실 아마 노무현 대통령 경선 당시에 도입한 국민 참여 경선, 거기에 버금가는 사실 당원과 국민에 의한 공천 혁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우리 당원과 국민들의 선택을 저희가 뒤집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당원이나 우리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많은 국민들께서 또 한편으로 실망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을 왜 당 지도부가 임의로 뒤집느냐라는, 언제나 현상에는 해석은 양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결정했다는 점에 대해서 좀 우리 당원 여러분들이나 우리 민주당 지지자 여러분께서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들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물론 뭐 또 낙천 대신 경쟁에서 진 박용진 후보 훌륭한 민주당의 인재입니다. 좋은 자원이고, 또 승부에서는 누군가는 지고 누군가는 이깁니다. 이런 모든 사람이 후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 개혁 혁신 공천의 과정에서 정말 본의 아니게 밀려나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뭐 안민석 의원님이나 변재일 의원님 무슨 죄를 지었겠어요? 또 저 개인적으로 하면 저에 대해서 정말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이십니다. 유능합니다. 충직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세대를 바라는, 신진 기회들의 진출을 바라는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 기대에 맞추다 보니 또 그런 억울한 일도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득이하게 공천됐지만 취소하게 됐다는 양해의 말씀, 이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박용진 후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제 새벽 1시 반이 넘도록 정말 고민을 거듭한 결과로 3가지 정도의 안을 놓고 저희가 판단을 해봤습니다. 정말로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제3의 인물을 전략 공천하는 방법, 또 뭐 일부에서 그런 주장, 2위 후보를 그냥 후보로 결정하는 방법, 경쟁을 해서 다시 뽑는 방법, 이 3가지를 놓고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판단을 했는데, 어떤 경기에서도 승부가 났는데 1등한 후보, 우승 후보가 문제가 됐다고 해서 차점자가 우승자 되지 않습니다. 비록 선거법 위반으로 승자가 당선 무효가 돼도 차점자가 당선자 되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억지다. 그리고 경선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차점자를 올리게 되면 이제 앞으로 경선할 때마다 승자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온갖 노력들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경선이나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도 고려했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것도 고려했습니다. 우리 예찬 대표께서 저한테 조언해 주신 건데, 선거에서는 승자와 패자만 있는 거지 2등은 없다. 그래서 뭐 승자가 문제가 생기면 차점자 2등이 또 문제가 생기면 3등이 되고 이런 건 없다. 아직 그 말씀 일리가 있어서
근데 그거는 한참 좀 논의하다가 배제했고 제3의 인물을 전략 공천하는 것도 또 인물들도 구체적으로 많이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바람직한 방향이기는 한데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의 선택권을 또 뺏는 거 아니냐, 또 박영준 후보를 또 배제한 거라고 오해 발생할 수 있다, 뭐 이런 논란이 있어서 그것도 배제했고 마지막 방법으로 아무도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경선에 참여할 기회를 준다. 박영진 후보도 참여할 수 있다. 뭐 여기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많았지만 최종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단기간 내에 압축적으로 공모를 해서 아마 오늘 내일 쪽으로 공모를 할 겁니다. 짧은 시간에 공모를 해서 소수로 압축한 다음에 경선을 하기로 했습니다. 경선을 하는 방법은 아마도 이제 전략공관위에서 정할 것이고 그런데 대체적으로는 아마 지금 여론조사 반영이 불가능합니다. 안심번호를 받아 경선을 하려면 최소 12일이 걸리는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전국의 당원들,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됐으니까요. 전국의 당원들, 그다음에 해당 지역의 당원들 이걸 적절하게 비중을 조절해서 경선으로 결정을 할 겁니다. 아마도. 그리고 여러분 참 공천 어렵습니다. 제가 평생 정치하면서 긴 시간도 아니지만 10몇 년 해봤는데 절대로 공천 이런 거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주변 사람 다 떨어져 나갑니다. 네? 주변 사람 다 떨어져 나가고 다 원수예요. 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정말 민주당의 운명, 이 나라의 운명을 걸고 하는 일이라서 제가 밤에 잠도 못 자고 고민 끙끙하면서 제일 힘든 건 사실 공천입니다. 이것도 마지막 저희가 대미를 국민과 당원의 뜻에 따라 결정할 생각이니 잘 이해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버 다운 안 되게 아까 정서 내놨으니까 네, 혹시 또 있으시면 네, 여기를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네, 우리 강병덕 우리 전 위원장, 제가 참 이 장관님 놀러 오십시오. 제가 정말로 아끼고 존경하는 저희 동지입니다. 아주 오래 전부터 이 지역에서 활동했고 또 저의 선거나 또 대선 정말 많이 도움 주신 분이세요. 눈물 나죠? 그러나 우리가 선거에 전국적인 선거, 특정 지역을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국에서 이기는 게 중요합니다. 개항에서 이재명이 당선되고 말고도 저 개인에겐 중요하지만 그러나 국민의 입장에서, 당의 입장에서 보면 전국에서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전체를 위해서 희생되신 우리 강병덕 위원장님 너무 고맙게 또 죄송하게 생각하고 언젠가는 우리 당이 또 제가 우리 국민들께서 그 점에 대해서 빚을 꼭 갚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은 탈락되신 분들, 경선도 한번 못 치러보고 탈락되신 분들 얼마나 가슴 아프고 억울하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당이 이번 선거만 치르고 사라지지는 않을 거고 또 우리는 집권을 목표로 하는 세력인데 우리 당과 함께 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길을 서로 찾고 또 당이 이겨야 또 정권을 되찾아와야 우리가 일할 기회가 있을 것이고 또 그럴 때 많은 역할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우리 강병덕 위원장을 포함해서 지역에 경쟁하던 많은 분들 계십니다. 최선을 다해 줄 걸 믿고 저도 정말 감사의 말씀을 잘 표현드리고 아픈 데는 다독거리고 또 부족한 건 채워서 또 힘 빠진 데는 격려해서 함께 가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있으시나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자유롭게 좀 말씀드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파!
자, 잠시만 조용히 해 주십시오. 대표님 아직 발언 더 남았습니다. 끝났습니까? 마이크를 쓰는 시간은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해방된 시간입니다. 우리 추미애 후보님, 제가 정말로 존경하는 분이십니다. 윤석열 정권의 심판을 최전선에서 낼 여전사 대장 추미애 후보 수장군 소개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4월 10일은 심판의 날이죠? 확실하게 심판할 준비 되셨습니까? 심판의 도구, 국민 승리의 도구, 또 한 사람의 후보 김용만 자, 우리 제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김구 선생이십니다. 제가 김구 선생을 존경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말로 굵게 뚜벅뚜벅 한 길을 가신 분입니다. 저는 그 변하지 않는 신념, 변하지 않는 뚝심, 그리고 강력한 의지, 그리고 투지 정말로 존경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우리 김용만 후보 누구인지 잘 아시죠? 김구 선생의 증손자. 외모도 닮았지만 정신과 투지가 너무 똑같이 닮았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지도자가 될 사람입니다. 하나에서 확실하게 밀어서 김구 선생의 버금가는 훌륭한 대한민국의 지도자로 키워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지난 2년 윤석열 정권이 집권한 이래 경제든 사회든 정치든 외교든 안보든 어찌 좀 살만하십니까? 대한민국은 그 2년 시간 동안 앞으로 나아갔습니까? 퇴보했습니까? 망가졌습니다. 어떻게 망가져도 이렇게 순식간에 이렇게 심하게 망가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박자 좀 맞춰주세요. 여러분, 나라가 개판이 됐습니다. 잠깐만 좀. 여러분, 지금 시장에 가니까 이 벌레 새가 쪼아먹고 부분적으로 썩은 소위 옛날로 치면 낙과들, 이 낙과 6개를 어제 보니까 7개인가를 2만 원 받고 팔더라고요. 제가 이걸
살까 말까 이렇게 망설이다가 어디 10,000원치만 살까 하다가 그냥 20,000원 사면서 정말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명색이 대한민국 국회의원 야당 대표에 그래도 먹고 살만하다는 저까지 이런데 직장도 없고 이 월세는 자꾸 오르고 대출 원리금은 2배, 3배 올라가지고 도대체 먹고 살기 어려운 이 사람들은 어떨까? 호박 한 개 막 5,000원.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어떻게 경제를 망쳐도 이렇게 망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수출 강국, 10대 경제 강국 대한민국을 수출 적자 208이 북한보다 더 낮게 떨어뜨립니까, 여러분? 이게 나라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망치도록 방치하겠습니까, 여러분?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이 낸 세금으로 살림 좀 잘 살아서 좀 더 우리 행복하게 희망차게 만들어 달랬더니 한반도는 평화의 위기요 내일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은 나라 만들어 놨습니다. 10대 경제 강국 노래 부르던 나라가 모범적 민주주의 국가로 칭송받던 나라가 이제 독재화의 길로 가고 있다고 스웨덴 연구기관들이 발표를 합니다. 민생은 파탄이죠. 경제는 폭망하지 않았습니까? 왜 멀쩡한 주변 강국들은 불필요하게 찝쩍거리고 건드려가지고 적대 관계를 만듭니까? 물건 한 개라도 팔아야 될 것 아닙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최대 흑자국 중국을 최대 적자국으로 만들어 놨어요. 외교가 폭망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대통령 중에서 이렇게 나라 망신시키는 대통령 봤습니까,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심판해야죠. 4월 10일은 무슨 날? 4월 10일에 4월 10일에 국민이 살아있다는 것을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을 잘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김영만 해야지요. 자, 여러분, 하나면은 이재명이 출마하지 않습니다. 혹시 계양을에 아는 사람 있으면 전화 한번 해주면 좋겠는데 그거 안 해도 됩니다. 부산에 전화해 주세요. 강원도에 전화해 주세요. 대전에 전화해 주십시오. 이재명이 승리하는 것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 전국에서 승리해야 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번 심판의 날에 국민이 승리해야 한다, 이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이번 선거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결이 아닙니다. 국민과 국민을 배반한 국민의힘과의 대결입니다. 민주당이 승리해야 되는 날이 아니라 이재명이 당선돼야 되는 날이 아니라 국민이 승리해야 되는 날, 국민이 승리할 수 있는 날,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저기 잠시만요. 저 우리 한안각 추미애 후보의 잠깐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님 멋있죠? 네! 감동받으셨죠? 네! 4월 10일은 무슨 날? 국민 심판의 날이죠? 네! 국민 심판의 날, 국민이 승리하는 날, 우리 하남 시민이 승리하는 날로 저 추미애와 김용만이 해내겠습니다. 제가 골목 구석구석을 누비고 있는 중입니다. 연세 높으신 어머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나는 여태 추미애가 꼴 보기 싫었다. 자꾸 시끄럽게 하는 줄 알았다. 그런데 인자 보니까 추미애 말이 다 맞더라. 진작에 추미애에게 힘 실어주고 추미애 말을 잘 들었더라면 나라가 이 꼴이 됐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0.7% 깻잎 한 장 차이가 이렇게 나라를 망가뜨릴 줄 몰랐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재명 당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다 동의가 되시죠? 이재명이 옳았죠? 추미애가 옳았죠? 이곳 하남은 맞습니다. 이곳 하남은 보니까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광진구 오선 하는 동안 성동구에서 분구가 돼서 도시 기반 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제가 강남 못지않게 발전시켜 놨습니다. 바로 이재명 당대표가 저를 이곳에 보낸 이유가 경험과 추진력을 잘 살려서 이곳 하남을 비전 있는 도시로 제대로 발전시키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위례 신도시와 인접해 있는 성남 구도심과 신도심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대장동 공익 환수해낸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재명! 그렇습니다. 우리 하남도 이재명 성남시장의 도심개발 모델처럼 그렇게 얼마든지 해낼 수 있고 당대표가 바로 전 이재명 성남시장이기 때문에 저 추미애가 힘을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또한 바로 미사지역 후보로 존경하는 우리 온 국민이 사모하고 존경하는 김구 선생님 증손자분을 더불어민주당이 보내주시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에 정말 조화를 이룬 한 쌍이다 이런 느낌이 드시죠? 네! 검찰 독재를 제대로 심판할 장수 누굽니까? 역사를 바로 세우고 민족 정기를 다시 일으킬 사람 누구입니까? 우리 하남의 자부심 누가 세울 수 있겠습니까? 박자를 맞춰주세요. 하남을 발전시키고 하남의 자부심을 되찾고 미래도시로 획기적으로 만들 더불어민주당의 승리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뢰 김용만 후보의 한마디 들어봐야 되죠? 네, 모두 발언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백범 증손 김용만입니다. 요새 우리 당원분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채양명주, 이태원 참사, 최상병 사건, 양평고속도로, 명품백 수수, 주가 조작, 참 많기도 많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국민의 80%가 반대한 일본 핵 오염수 방류까지도 돕고 우리 홍범도 장군의 흉상마저 옮기려고 하고요. 최근에는 또 이토 히로부미라는 우리 국가 주권을 침탈한 주된 인물을 찬양하는 모습까지 보입니다. 정말 핵에 일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바로 세우고 안 좋은 것들과 맞서 싸우라고 옆에 계신 이재명 대표님께서 22대 총선을 앞두고 저를 영입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제가 오기 전부터 그 역사 분야에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해 오셨던 분이 바로 제 옆에 있는 추미애 장관님이십니다. 잘못된 위안부 합의를 꼬집고 강제징용과 관련된 잘못된 판결도 꼬집으시고 어느 누구보다 그 분야에서 앞서서 싸우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추미애 장관님이 아니고 추미애 장군이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 그런 두 대선배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 총선을 한일전이라고 많이 얘기하십니다. 일본 앞에 불종적인 모습으로 우리 헌법 정신을 무시하는 그들과 그 헌법 정신을 보호하고 수호하려는 우리들, 바로 그 선거입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 제가 비유하거늘, 그리고 주위에서도 말씀 주시거늘 승일이냐 숭일이냐 라고도 얘기하시고요, 동해냐 일본해냐 라는 얘기도 하시고요, 1번이냐 일본이냐 라는 얘기도 하시고요, 독도냐 다케시마냐 라는 얘기도 하십니다. 부디 4월 10일에 우리 소중한 헌법 정신과 독도가 위태로워지지 않게 우리 국민들께서 심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든든하시죠? 이길 자신 있죠? 심판할 자신 있죠? 여러분이 바로 세상 대한민국의 주인이고 퇴행을 막고 대한민국을 앞으로 밀고 갈 주인입니다. 자, 이제 시장으로 들어가십니다. 시장으로 현장 속으로 들어갑니다. 시장으로. 네. 현장으로 들어가요. 영상 많이 노출되도록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좋아요 한 번씩.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 기자님, 실물이 훨씬 잘생겼네. 아, 나 지금
유튜버분들 조금만 더 가주세요. 유튜버분들은 조금만 더 먼저 가주세요. 유튜버분들 조금만 더 가주세요. 이재명 대표님을 도와주십니다. 이재명! 먼저 움직여주세요. 뒤로 와주세요. 조금만 더 움직여주세요. 시민분들 계시니까 유튜버분들 조금만 더 움직여주세요. 뒤에 조심하세요. 뒤에 보세요. 뒤에 보세요. 감사합니다. 이동하겠습니다. 뒤에 보세요. 뒤에. 국민 여러분, 한세가 바뀌었어요. 조금만 뒤로 빠져주세요. 뒤에 있어요. 앞으로 좀 빠져주세요. 지나가셔야 돼요. 무너지면 위험합니다. 나오지 마세요. 자, 이동하겠습니다. 이동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다 오른쪽으로 빠져주길 아까야. 이동합니다.
뒤로 빠져주세요. 뒤로 좀 빠져주세요. 이동하겠습니다. 뒤로 빠져주세요. 이동하겠습니다. 뒤로 쭉 빠지세요. 뒤로 쭉 빠지십시오. 잠시만요. 여기 좀. 예. 뒤로 좀 빠져주세요. 화이팅! 하나 화이팅! 이동하셔야 돼요. 뒤에 보고 이동하실게요. 위에 김명만 찍어줄 거죠? 자, 밀어붙이면 다시 주세요. 잘 키우세요. 아이, 30분씩에다가 다 3표씩입니다. 3표 정도. 여러분들 오른쪽으로 가실게요. 길 좀 열어주세요. 뒤로 빠져주세요. 뒤에 좀 빠져주세요.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도. 사장님 왜 치셔야죠? 여기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올려주세요. 머리 올려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대표님 여기. 잠깐만 여기. 기도하겠습니다. 부회장입니다. 기다릴게요. 그대로 기다리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빠지겠습니다. 이동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여기. 감사합니다. 1번 필승.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식사하실 거니까 지나가세요. 어디세요? 여기를 들어가실 거예요. 기자님, 여기를 들어가실 거예요. 아, 여기서 밥 먹기로 했어요? 자, 우리. 여러분.
시장에 오셨는데 평소에 이렇게 많이 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민폐를 끼치면 안 되겠죠? 오신 김에 장 좀 많이 봐서 가세요. 그러니까 아까 김상호 시장이 그런 얘기했는데 사실 골목 상권 살아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전에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코로나 때 경기도가 지역 카페 발행해서 주민 1인당 10만 원씩 지급했더니 동네 경제가 확 살아났죠? 지금 대통령이 전국을 다니시면서 이거 해주겠다 저거 해주겠다 약속한 게 누가 계산을 해보니까 900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900조 원 있냐 없냐 따지지 말고 전에 민주당 정권 때 문재인 정부 때 1인당 25만 원씩 100만 원 좀 못되게 지급한 일 있죠, 지역 카페로. 그때 코로나 그 이전보다도 훨씬 경기가 좋았죠. 몇 달 동안 그 돈 얼마든지 아십니까 여러분? 15조 원이 아니고 15조 원. 이 15조 원으로 우리나라 골목 상권, 지역 상권이 다 살았어요. 경제를 이렇게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지역 카페 예산 그거보다도 돈이 안 듭니다. 정부에서 2%만 지원해주고 지방정부가 2%씩 해서 6% 또는 8% 지원해주면 주민들이 100만원 중에 8만원, 6만원 지원받아서 골목에서만 돈을 쓰니까 돈이 팽팽 돌겠죠? 저 하남 신발백화점 주인이 신발 팔면은 그거 어디 재벌들처럼 은행에 가서 꼭꼭 재정리해 놓지 않지 않습니까?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밤에 저 족발집 가서 뭐도 사 먹고 족발집 주인은 저기 신발가게에서 신발도 사고 신발가게 주인은 막걸리도 한잔하고 그래서 골목이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경제가 사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안 그래도 돈이 남아가지고 투자할 데가 없어가지고 몇 조 원씩 수천억씩 쌓아놓은 초대기업들한테 세금 2천억, 3천억, 1조 원 깎아준다고 새로 투자를 합니까, 여러분? 그냥 은행에 예금 잔고 액수가 2자에서 3자로 늘어날 뿐입니다. 그게 경제가 사는 길이에요. 경제 망치는 길 아닙니까? 그래서 부자 감세해줘가지고 경제 좋아졌어요. 재정 부족해서 서민 지원 예산 아낀다고 지역 카페 예산 깎고 R&D 예산 깎아서 국가가 미래를 위한 투자조차도 못하게 했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자들이 전부 해외로 탈출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런 엉터리, 이런 무지한 정권, 이렇게 무능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에 무심한 정권, 무관심한 정권 한번 겪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처음입니다. 처음이잖아요.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판해주세요. 반드시 심판해서 이렇게 하면 내쫓기겠구나 이렇게 생각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신 김에 장 좀 보고 가세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지만 심판도 밥 먹고 합시다. 우리 여기서 밥 좀 먹고 갈게요. 여러분도 나온 김에 식당에 매출 좀 올려주고 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김영만 후보 잘 부탁드립니다.